친구들 안녕. 미카엘라 쌤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좀 바빴어요.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초6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땡이, 나땡이를 위한 영상이에요. 주말 동안 배운 내용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할 것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의 성질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의 성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비의 성질,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일정하다 또는 같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오늘 수업 나가볼게요. 자,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비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수 중에 자연수가 아닌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소수 그리고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가 소수 대 소수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 비의 전항과 후항에 10, 왜, 1000, 점점점점이에요. 자, 이러한 값들을 곱해서 무엇? 자연수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연수의 비로 만들었는데 그 앞 전항과 후항에 공약수가 1 외에 다른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최대 공약수로 다시 나누어 주어야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비의 전항과 후항을 최대 공약수로 나눈다입니다. 자, 우리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문제는 0.2에 0.5 빠졌어요. 8이에요. 자, 자연수로 나타내려면 전항과 후항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항과 후항에 우리 10을 곱할 거예요. 곱하기 10 하면 0.2는 2가 되고요. 0.8에도 1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네, 8이 돼요. 자, 둘의 전항과 후항의 공약수가 1만 있어야 돼요. 네, 중학교 올라가면 그러한 수를 서로서라고 하는데 2하고 8은 공약수가 있어요. 얼마? 2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가 공약수이기도 하고 최대 공약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전항과 후항을 다시 얼마? 최대 공약수로 나눠보겠습니다. 2를 2로 나누면 1이 되고요. 8을 2로 나누면 얼마? 네, 4가 돼요. 그래서 0.2 대 0.8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누면 1대 4가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 2하고 8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가 바로 보이는데 최대 공약수를 바로 제가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죠. 네, 바로 최대 공약수가 보이면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번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 번 나눠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둘의 전항과 후항의 무엇?
네,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만 전환과 후항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주면 뭘로 할까요? 6대 12라는 자연수의 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최대 공약수는 6이에요. 근데 6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는 2가 먼저 보였어요. 맞아요.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3대 12를 나누면 얼마? 네. 6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둘의 공약수가 또 있어요. 뭐? 3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꼭 한 번에 무언가를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있네요. 그래서 6대 12는 얼마? 1대 2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한 번에 6으로 나누셔도 되고,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분수의 비입니다. 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 읽어볼까요? 비의 전환과 후항의 분모의 무엇? 최대 공약, 공약수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최소 공배수예요. 네, 최소 공배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의 전환과 후항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예요. 네. 자, 우리 주어진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분의 1 대 4분의 1이에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 가끔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3과 4 같은 경우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두 수의 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돼요. 그래서 3과 4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맞아요. 12예요. 그래서 3분의 1 대 4분의 1에다가 선생님이 얼마? 네, 12를 곱해줄 거예요. 곱하기 12. 4분의 1에도 12를 해주면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 12를 해주면 3이 되겠죠. 3분의 1 대 4분의 1은 4와 3은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 대 3 이렇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최소 공배수가 바로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3분의 1 대 4분의 1인데 최소 공배수 12 말고 24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곱할까요? 네, 24를 곱했어요. 곱해도 괜찮아요. 네, 곱하면 3은 얼마가 돼요? 8대 얼마? 이게 24를 곱하면 24를 곱하면 6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 더. 무엇이죠? 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로 공약수가 1이었는데 8하고 6 같은 경우는 공약수 무엇이 있어요? 최대 공약수 2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누기를 해주면 얼마? 4대 4. 그쵸? 이거 넘어갈까요? 이렇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게끔, 그죠? 둘의 공약수가 1이 될 때까지 나누어 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항상 같아요. 자, 세 번째, 소수와 분수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전환과 후항에 같은 형태가 아니라 하나는 소수, 하나는 분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사실 분수하고 소수는 그러니까 수많은 분수 중에서 소수 같은 경우는 그 분모가 얼마? 10이거나 100이거나 1000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분수들을 따로 뽑아서 다르게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수하고 소수는 사실 표기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모가 정해져 있죠.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수와 분수를 바로 뭐 계산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하고 분수가 있을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분수를 소수로 바꾸거나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형태를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1번과 2번으로 가면 돼요. 볼까요? 분수를 소수로 바꿨어요. 그러면 1번 자 0.7대 5분의 1 자, 0.7이고요. 5분의 1은 얼마예요? 네, 0.2예요.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소수의 b가 되죠. 그러면 아까 방금 배웠던 이 방법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항과 후항이 얼마? 10을 곱해줄 거예요. 네,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7대 2 이렇게. 7하고 있는 분모수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풀면 되겠네요. 7대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소수를 분수로 바꾸세요. 되어 있어요. 자, 0.7대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소수 0.7 바꾸면 얼마예요? 10분의 7. 네. 5분의 1입니다. 자, 분모인 10과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네, 맞아요. 10이에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10 해주면 7대 2. 그렇죠? 약분 되니까. 이렇게 해서 7대2 바로 나와요. 두 번째,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도 이렇게 바꾼 후에 뭐예요? 2번 방법 그대로 갖고 와서 뒤에 전항과 후항에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됐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결과값은 7대2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죠. 주변형한테 선생님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써야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되고요. 그 B에 따라서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숙제해 오셔야 되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가장 간단한 자연수를 나타내는 방법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B는 이렇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비례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해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되고요.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예요. 안녕.